이상입니다. 2월 20일 근홍마 엑스파일 프로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월달은 한 주 휴장도 있었고요. 지난주도 혼전도가 짙은 경마가 흘러갔죠. 그리고 바로 마지막 주 경마입니다. 이번 주도 만만한 편성은 아니에요. 저희 가족분들도 마지막까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부산 11개 경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부산 최고의 전문가 박금환 의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도 믿고 갈 수 있는 또 기가 막힌 말들 제대로 잡아주셨는데요. 자, 이번 주도 또 관심 가는 마방, 관심 가는 기수 또 체크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제가 추천드린다는 마피 인기 많은 인기마대로 힘을 실어드리고 네. 복병 많은 복병마로서 그런 이유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먼저 이번 주 관심 가는 마방 마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주 출발하겠습니다. 6등급 1000m 나서는 5번 대로의 꿈. 이 마필이요. 지금 3조 마방에서 꺼내놨는데 역시 이제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또 인연이 많은 마방이죠. 예. 3조 조교사님이 지금 이 마필 훈련을 열심히 해서 지금 이 경기를 출전했는데 일단 마필의 컨디션이 직전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주기는 다소 길어지긴 했지만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초반에 순발력은 빠르진 않지만은 라스트 추임력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6등급에 좀 약한 편성을 만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조 마방에서도 이 좋아진 컨디션의 추임력까지 보강이 됐다라면은 내심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복병의 마필로 5번 대로의 꿈을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 경기에서 대로의 꿈이 들어오면 배당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은 저희 가족분들 삼복승식까지 한번 엮어서 공략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7경주 넘어가겠습니다. 네, 7경주에 나서고 있는 2조 마방에서 꺼내놨습니다. 6번 별빛오름. 지난 경주 제가 이 말을 놓고서 역시 승부를 봐드렸다는 상황인데 요번에 승급전을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은 거리도 늘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잠재 능력이 하위군에서는 얼마든지 통할 수 있는 마필로서 지금 전수가 얼마 안 돼요. 이게 이전밖에 안 된 그런 신의 마필로서 계속해서 변화가 오고 힘이 차는 과정이기 때문에 2조 마방에서도 역시 이번 경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네, 다음은 9경주로 가보겠습니다. 네, 요즘 11조 김보경 조사님의 마필들이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1번 빅풋입니다. 지금 직전 대비해서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역시 이런 부분은 마방에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량 기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량 기수가 아닌 유연면 기수를 고집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필에 자신이 있다. 그리고 어찌 편상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충분히 해볼 수 있고 이 빅풋이라는 마필과 함께 딴지를 걸 수 있는 그 마필이 없기 때문에 57kg라고 하더라도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능력마로 성장하고 있는 구경주의 1번 빅풋까지 정확하게 체크해줬고요. 또 관심 가는 기수 체크해 주시죠. 네, 관심 가는 기수도 지금 많이 또 있지만은 그 중에서 또 고르고 골라서 정말 엑기스만 찾아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지금 서승훈 기수가 이제 첫 복귀전에서 상당히 많은 말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예선율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제가 추천드렸던 마필이 실제 경주에서 그 인기와는 다르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서승훈 기수가 첫 복귀전이라고 하지만은 마필에 대한 그런 확실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먼저 들어보겠고요. 예. 이번 경주 지금 첫 번째 추천드릴 기수가 서승훈 기수인데요. 3경주입니다. 3경주 국산 6등급 1300m 나서는 프라이데이입니다. 사경주죠? 사경주. 죄송합니다. 예. 4경주죠? 예. 4경주 프라이데이. 이 마필이 지금 김혜선 기수가 주행검사라고 서승훈 기수에게 지금 책임이 주어졌는데 일단 이 마필의 그 모마를 보자면요.
예전에 19조에서 활약을 했었던 스피디 퍼스트라고 10전 6승을 거뒀던 능력 마필이에요. 그런 만큼 또 역시 김영관 조교사님이 그 마필의 자마를 역시 또 잘 데리고 왔고, 비록 지금 서승훈 기수가 주행 검사를 하지 않았지만은 마무리 훈련에서 확실하게 호흡을 맞춰놓고 마필의 컨디션을 체크를 해놨습니다. 비록 첫 데뷔전이긴 하지만은 역시 기수도 그렇고 마방에서도 그렇고 뭐 새벽 훈련에서 보여주는 발걸음이 주행 검사 전봐도 확실히 달라진 모습 속에서 또 안쪽 게이트 이점을 갖고 있다면 역시 자신감을 내비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네, 다음은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6경주 숙사 5등급 1600m 나사는 9번 골든 트로피. 인기권에는 조금은 밀려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마필이 스타트가 그렇게 느린 마필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자면은 지금 1600m 경주에서 지금 꾸준하게 도전을 하면서 자기 걸음, 강한 상대들과 싸우면서 자기 걸음을 다져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마방에서 확실하게 직전 대비의 훈련을 더욱더 신경 쓰면서 컨디션을 보완을 해왔고 또 조성권 기수에게 맡기면서 그동안에 아쉬웠던 부분을 이번에는 네가 좀 해결을 해달라. 예전부터 또 조성권 기수가 17조 마방의 또 승부사로서 잘 활약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인기에는 좀 밀렸지만 또 조성권 기수 그런 의지만큼은 절대 밀리지 않겠다. 이런 자신감으로 9번 골든 트로피가 나서고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네, 다음은 9경주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11조 비프과 함께 역시 좀 매치가 되는 상황인데요. 네, 유현명 기수죠. 1번 비프신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유현명 기수 계속해서 이 마필과 호흡을 맞춰왔던 만큼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뭐 새벽 훈련 상태 뭐 전혀 문제 없고 역시 부담 중량이 조금 높은 부분은 간과할 수는 없지만은 편성을 보니까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라는 자신감이 또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마방과 기수가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이런 좋은 자신감을 내주신다면 일본 빅풋에 대한 또 힘을 실어드릴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번 빅풋은 뭐 어찌거나 하면 올 것 같습니다. 마방에서도 좋고 등에서도 좋고 이런 모습이라고 하면 와야죠. 예, 이번 주 추천 마방들은 다 끝났죠? 예. 네, 지금 봤더니 부산 경마장에 서승훈 기수가 오면서 서승훈 기수와 부산의 터줏대감으로 보고 있는 유현명 기수 이 두 기수의 활약 여부 거의 기승하는 말들이 인기마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되는 말이 있고 사실 등짝 때문에 팔리는 인기마들도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아무래도 또 박근만 의원이 이 두 명의 기수는 최근에 아주 정확하게 또 체크를 해주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은 우리 배팅하는 가족분들이 놓고 가야 되는 인기마들 그리고 잘라 가야 되는 인기마들까지도 또 현장에서도 정확하게 이 두 기수는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승부처를 지금 10경주와 11경주 후반부 두 개를 연속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경주, 12경주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역시 지금 10경주 2등급 2000m 경주에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인기도와는 다르게 능력과는 다르게 지금 인기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역시 그러면서 제가 뭐 여러모로 전개와 분석 그리고 이제 마방의 내용이나 이런 기수의 그런 자신감 이런 부분과 함께 종합을 해서 이번 10경주를 한번 정확하게 풀어내드리도록 하고요. 역시 11경주 지금 보자면은 12마리가 나서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5마리, 6마리가 초반의 순발력이 굉장히 빠른 마필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네. 뭐 안쪽에는 이번 드래곤라인, 뭐 샴페인 파티, 또 뭐 외곽에는 스파, 뭐 톱 오버월드 이런 빠른 마필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2등급 1200m에서 앞선에서 싸우면서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경주는 결코 인기마 앞에 가는 말들에게 주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1경주 마무리 한번 멋있게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서 가장 중요한 후반부 두 개의 경주를 또 박봉만 의원이 최대 승부처로 준비했습니다. 해당 경주에서 정확하게 또 한번 분석해 주시고요. 자, 이번 주도 현장에서 좋은 모습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연속 승부를 잡아가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에요. 근데 후반부 2개의 경주를 최대 메인 승부로 공지를 했다. 자, 이런 부분이 부산의 최고 전문가 박근만 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0경주와 11경주 저희 가족분들 현장에서 박근만 의원 또 함께 해주시고요. 전반부 쪽에 제가 준비된 승부처가 있습니다. 7경주와 8경주예요. 7경주와 8경주는 터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중심에 있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2개의 연속 경주를 고배당으로 승부할 겁니다. 그 외에 전반부 경주는 압축되는 경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승부 다 이 자리에서 오픈해 드리고요. 고배당 승부인 7경주와 8경주는 유상한이 제대로 된 고배당을 한번 때려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금용마 1경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편성 12마리 나와 있습니다. 뛰어왔던 과정으로 될 수 있는 말들이 우선 대여섯 마리가 보이죠. 자, 그 중에서 3마리 정도로 우선 압축을 합니다. 3번 파이널 롤죠. 뛰어왔던 과정에서는 얘가 최고 인기로 팔릴 거예요. 하지만 저는 내심 1경주부터 강승부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 이 자리에서 다 오픈합니다. 1번 브라운 파이예요. 사실 얘가 지난 경기에 힘이 꽉 차 있었습니다. 12월 14일날 보여줬던 순발력이라고 하면 저는 앞에 나가서 못 와도 이 착은 충분히 와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스타트가 밀렸었고 시종일관 좀 외곽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였죠. 아쉬웠던 레이스 전개였습니다. 그리고도 마지막 걸음이 살아있었어요. 이런 말들은 복귀 보시는 분들 이런 말들은 무조건 더 뜁니다. 자, 근데 1번 게이트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김철호 기수가 선행을 나가준다. 김철호 기수와 조인권 기수는 베프입니다. 아주 절친 사이예요. 하지만 이 친구들이 제가 같이 말을 탔을 때도 경주에 임하고 같은 경주를 뛰면 지지 않으려는 승부 근성이 남달라요. 인기마던 비인기마던 상관없이 조인권 기수와 김철호 기수는 서울에 있을 때부터 같은 경주에 만나면 아주 치열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조인권 기수가 선행을 나가서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인기말을 타고 있는데 김철호 기수가 친하다고 해서 잡아주질 않아요. 오히려 김철호 기수가 조인권 기수를 이기기 위해서 저는 김철호 기수가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가 너무 좋은데요. 현장까지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저는 과감하게 1번 놓고 때릴 겁니다. 저희 가족분들도 1번 브라운파이는 충분히 복귀 내용도 나오고 모든 조건이 최적이다 체크해 주시고요. 히네마 중에서는 8번 토함 임팩트와 6번 체크메이드가 너무 좋네요. 토함 임팩트는 상대적으로 인기권에 좀 몰려있을 텐데요. 6번 체크메이드는 조금 밀려있을 거예요. 인기는 조금 밀려있을 겁니다. 하지만 얘의 상태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1경주는 안쪽에 있는 1번, 2번, 3번 이쪽에 포인트를 맞춰놓고 6번 체크메이드를 최대 복병마로 짚어드리면서 1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편성 12마리 나와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조금 혼전도가 있는 조건이죠. 5번 대로의 꿈 요건 박근만 의원이 완벽한 변화가 왔다. 스타트는 밀리지만 힘이 좋다. 마방의 기대치가 좋다. 체크해줬습니다. 저희 가족분들도 이런 말들은 3번 승시까지 꼭 한번 엮어가 주시고요. 제가 1경주에 이어서 2경주도 김철호 기수를 현장에서 아예 놓고 또 현장 승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3번 보니나라 11주 만에 나옵니다. 데뷔전이었던 12월 7일 실격됐어요. 자, 하지만 그 이전에 주행검사 모습도 좋았고 이번에 재검을 받고 나오는 주행검사 모습도 탁월합니다. 그리고 훈련 상태도 좋아요. 지금 봤더니 극단적인 선행마가 없습니다. 1000m 편성 3번 보니나라가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장 배당판까지 정리를 해서 본인의 나라를 중심에 두고 이번 이경주도 압축해서 공략할 수가 있는 조건인데요. 본인 나라가 오더라도 제가 이경주를 이 자리에서 메인 승부로 공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디로 한 방 붙여낼 것인가, 요거는 저희가 또 마지막까지 고민을 해야 돼요. 사실 걸음 들고 있는 말들이 몇 두가 있고 훈련 상태 좋지만 못 뛰는 말이 있고, 아니면 다시 유현명 기수의 내가 세강자가 본인 나라와 선두권에 붙여놓고 같이 동반하는 입장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현장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가장 아쉽게 보고 있는 말 한 마리 이 자리에서 오픈합니다. 4번 에이스 크러쉬예요. 훈련 내용만 놓고 보면 얘는 진작에 왔어야 됩니다. 진작에 국선 육군을 벗어났어야 돼요. 자, 근데 아직까지도 육군에 있다는 부분인데, 다실바 기수의 기승이면 조금 더 앞선 레이스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사실 다실바 기수가 제가 또 승부할 때 많이 놓고 승부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기수의 가장 큰 장점은 순발력, 스타트 능력과 전 구간 힘으로 밀어낼 수 있는 파워예요. 사실 이런 모습은 페로베치 기수, 서울에서 한참 활약을 했던 페로베치 기수가 서울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다실바 기수가 지금 부산에서 그런 레이스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부족한 말들을 가지고도 입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봐요. 최근에 조금 아쉬웠지만 선두권에 붙여놓고 힘으로 밀어붙여준다라고 하면 말 상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지금도 좋기 때문에 될 수 있다. 4번 AC 크러쉬까지는 체크해 드리면서 이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m 편성 12마리 나와 있습니다. 8번 베리베리 땡큐는 전보다 상태가 더욱더 좋아졌네요. 이 정도 편성이면 이번에는 우승을 와줘야 됩니다. 안고 와주시고요. 3번 황금빛 마생이 10번 뛰면서 아직까지 1, 2착이 없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직전 힘이 남아 있었고 지금 말 상태가 좋아요. 거기에 공교롭게 제가 금비공마에 좀 관심을 두는 기수가 2명 있어요. 그게 바로 김철우 기수와 지금 베리베리 땡기 정우주 기수인데요. 요 두 친구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비공마에서 요 두 친구가 좀 활약을 해준다라고 하면 유상환은 좀 많이 맞춰낼 것 같고요. 유상환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좋은 적중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황금빛 마생이 최근에 조금 아쉬웠는데 말 상태는 전혀 문제 없고요. 김철우 기수가 좀 야무지게 레이스 마지막까지 근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베리베리 땡큐와 절대 밀리는 걸음이 아니다 라고 판단합니다. 이 두 마리가 최저 배당으로 뚫릴 텐데요. 충분히 동반입상 가능한 조건으로 보고 있고요. 배당을 내준다라고 하면 10번 퀸 오브 하트가 얘가 또 상태가 너무 좋아요. 제가 어린 말들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복귀 내용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맞게 훈련 때의 성과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라스트 걸음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다듬어야 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자, 지금 훈련 상태로는 충분히 육군에서 버텨낼 수 있는 근성을 보강했다고 판단합니다. 최대 목방마 10번 퀸 오브 하트 제가 체크해 드리면서 3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m 편성 12마리 나와 있습니다. 사실 금일공마에서 제가 고배당 승부처 2개를 준비했죠. 연속해서 지금 7경주와 8경주는 아예 큰 배당으로 한번 승부하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인 경마가 나쁘지가 않아요. 제가 경마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인기와 상관없이 인기 순위 1위가 됐던 인기 순위 2위가 됐던 아니면 백판 배당마가 됐던 믿고 때릴 중심이 있느냐, 그게 경마에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믿고 때릴 중심이 있으면 군형수가 작아져요. 근데 믿고 때릴 중심이 없으면 박스 돌려야 되고 복조 돌려야 되고 맞춰내도 환수가 잘 안 나오죠. 자, 근데 지금 전반부의 흐름 자체가 유상하는 지금 믿고 때릴 중심들이 있습니다. 이번 4경주도 박근만 위원의 추천마 3번 프라이데이 한번 뛰고 나서 주행검사를 다시 받고 나오는데요. 훈련 내용만 놓고 보면 얘가 그냥 와야 됩니다. 동주에 있는 월드파워라는 말과 병합 훈련 시키는데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더
왔다라는 느낌까지 있어요. 그 정도 걸음이면 1300m 무난하게 극복한다. 그리고 다시 받고 나왔던 주행검사의 모습에서 2초대입니다. 아주 능력을 보여줬어요. 여기 나와 있는 말들 1000m 갖다 놓는다라고 해도 2초 뛸 말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번 프라이데이 박근만이의 수천마 믿고 가도 되는 능력마다. 자, 그럼 남아있는 한 자리가 최대 관건인데 뛰어왔던 말들 8번 라운시저스와 10번 화랑의 챔피언. 사실 얘네 두 마리는 등짝도 강하고 말 상태도 이상이 없어요. 마방에서 보이고 있는 자신감도 좋고요. 자, 하지만 저는 최대 복병마 하나를 이 자리에서 좀 오픈을 할게요. 데뷔전에 나서고 있는 2번 체인지백인데요. 얘의 주행검사 모습에서 마지막 걸음이 분명히 살아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훈련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다른 말들은 오히려 프라이데이와 한번 우승 경쟁까지 해보기 위해서 초반부터 힘을 쓰고 나갈 겁니다. 자, 하지만 체인지백은 조금 편안하게 레이스를 풀어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인기마에게 휘둘리는 프라이데이 능력마에게 휘둘리는 인기마들보다는 꼭 참았다가 한 발 써줄 수 있는 2착을 목표로 기승을 하고 있는 이번 체인지백이 이변 연출이 가능하다. 조금 덜 빨릴 건데요. 요 말까지는 체크해 드리면서 4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600m 편성 11마리 나와 있습니다. 뛰어왔던 말들 중에서 충분히 메이드가 될 수 있는 인기마 압축 경주로 보고 있는데요. 5번 로열 티켓, 6번 파이트 매직, 거기에 8번 대동만세까지. 그랜드 질주도 힘은 좋은데 훈련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우선 요 3마리 쪽에 압축으로 포인트를 맞춰놨는데요. 대동만세는 사실 지난 경주에 유상한이 아주 세게 읽어들었습니다. 인기 7위였는데 걸음이 변화가 왔다. 노려봐야 된다. 현장에서도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었죠. 그때 모습으로는 아쉽게 2차 왔지만 다음 경기엔 더 뛴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지금 상대권들에 비해서 인기는 조금 밀려있을 수 있습니다. 조인건 기수의 로열 티켓, 거기에 조성원 기수의 파이트 매직이라고 하면 정도현 기수의 대동만세가 살짝 인기가 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심은 대동만세다. 체크해드리고요. 안쪽에 있는 1번 로열블러가 모래 맞으면 조금 덜 뛰어요. 그런 모습이 사실 경주를 임하다 보면 모래를 안 맞을 수는 없습니다. 바깥쪽 말들이 빠르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근데 이런 모습이 빨리빨리 적응이 되는 말들은 이제 선입에 대한 안정감, 그리고 상위군으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마로서의 포스를 보여요. 자, 1번 로열블루는 모래를 맞으면 조금 덜 뛰는 그런 모습 때문에 최근에 팔려고도 못 들어왔는데요. 1번 게이트의 유현명 기수라고 하면 빠른 말이 없다. 이런 말에 대한 단점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다. 밀고 선행을 나가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충분히 자기 능력을 100% 보여줄 수 있다. 인기는 조금 밀려있는데요. 1번 로열블루까지는 제가 체크해 드리면서 5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호군 1600m 편성 12마리 나와 있습니다. 서울경마에서 하위군 혼전도가 짙은 편성이 1700이죠. 레이스 전개에 따라서,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인기와 상관없이 결승선을 통과할 때는 대여섯 마리가 훅 하고 몰려 들어가면서 배당 연출하는데요. 부산경마에서는 1600이에요. 하위군 1600, 국산 6군 1600, 국산 5군 1600. 여기서는 저희 가족분들도 과감하게 노리고 있던 말들이 있으면 노리셔야 돼요. 충분히 터질 수 있는 경주 조건이기 때문에. 자, 지금 중반부에서는 부산 5경주와 부산 6경주가 그런 편성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름값만 놓고 보면 무서운 말들이 많아요. 근데 과연 그런 말들이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최근에 주춤했던 모습에서 얼마만큼 회복을 하고 경주에 임해줄 것이냐? 우선 그런 말 두 마리가 있죠. 5번 정수시대. 얘는 더 뛸 수 있는 기대치 유상한도 보고 있습니다. 현대 주행검사 모습도 좋고 훈련 상태도 좋은데 과연 얘가 5군에서 공백기를 극복하고 얼마만큼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의문이고요. 6번 상승대암. 요건 지난번에 놓고 때렸었죠. 상태 너무 좋았기 때문에 놓고 때렸는데
당시에 최시대 기수와 직선 구간에서 살짝 방해를 받으면서 낙마됐습니다. 당시에 동영상을 한번 돌려보세요. 상승대안이 걸려서 넘어졌을 때의 데미지, 저는 말을 타봤기 때문에, 그리고 현역 시절에 그렇게 부상도 당해봤고, 또 본의 아니게 제가 다른 말을 방해하면서 넘어뜨려도 봤고. 자, 근데 지금 4주 만에 바로 나온다? 저는 조금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현장 경험을 통해서, 저의 기술 경험을 통해서 말이 넘어질 때 그 후구 쪽에 갔던 데미지, 그리고 초반에 넘어졌을 때의 뭐 구절 내지는 허리 쪽에 왔을 데미지가 생각보다 크다라고 제가 평가를 했어요. 제가 복귀 노트를 정리를 하죠. 그때 상승대안의 레이스를 보고 어떻게 복귀 노트를 써놨냐면, 방해받고 낙마 이후에 말이 이제 벌떡 일어나서 다시 결승선에서 뛰어오죠. 그때 뒷다리 파인기를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뒷다리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금방 회복이 되느냐, 과연 4주 만에 회복이 되느냐, 제가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저는 회복이 안 됐다고 평가를 합니다. 지금 인기순위 3위까지 몰렸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도 좀 많이 팔릴 것 같은데요. 이런 불안 요소가 있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6경주도 충분히 터질 수 있다고 봐요. 자, 9번 골든 트로피는 박동만 의원이 체크해줬고요. 저는 7번 재생명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얘는 지난 경주에 왔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정우주 기수가 금일공마에 인기순위 1, 2위짜리를 기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될 수 있는 복병마들을 많이 타요. 제가 전반부에서 체크를 했는데요. 7번 재생명리가 가장 뚝심이 좋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어떤 말이 선행을 나가든 어떤 말이 레이스를 주도하던 저는 마지막에는 재생명리가 뒤집어낼 수 있는 상대들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번 6경주는 불안 요소 있는 인기마 2마리 체크했고요. 7번 재생명리는 여기에 중심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6경주 현장까지 집중을 하겠습니다. 메인 승부 7경주입니다. 곡선하고 1300m 편성.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부는 방송을 쭉 보셨으면 알겠지만 믿음의 중심들이 있고 맞춰낼 수 있는 한방 막건이 있어요. 자, 그런 말들을 현장에서 확인을 할 것이고요. 그런 말들이, 유상한이 보고 있는 말들이 제대로 승부수를 던져준다라고 하면 전반부에서는 현장 승부로 때려놓고 중후반부로 넘어갑니다. 7경주와 8경주가 연속 승부처인데 두 경주 모두 고배당으로 과감하게 승부할 거예요. 지금 안쪽에 있는 1번 천년의 질주, 그리고 3번 썬더스트럭, 그리고 박근만 의원이 추천해준 마방에서 걸고 있는 기대치가 크다 6번 별빛오름, 그리고 배짱도 같이 뛰어서 승급했는데 2마리가 많이 팔릴 것이고요. 또 외곽 쪽에서도 인기권에 팔리는 말들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하지만 저는 능력으로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인기말들이 앞선권에서 치고받는다라고 하면 어부지리까지 가능한 백판 고배당마까지 준비가 돼 있어요. 자, 그런 노림수가 있는 말 2마리가 떡하니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유상한은 도저히 인기마로 승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6경주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은 중저바당 쪽에 포인트를 맞춰놓고 승부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 7경주만큼은 좋은 말들 알고 있고 승부 걸린 인기마들 알고 있지만 유상한 이기에 가능하고요. 유상한 이기에 놓고 때려야 되는 배당마가 2마리가 떡하니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어거지로 저배당 노릴 필요는 없죠. 과감한 승부 들어갑니다. 유상한은 2019년도에 그 누구보다 많은 999 적중을 만들어냈고요. 지난주에도 서울경마에서 기가 막힌 고배당 적중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게 경마 사이즈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기마로 압축할 수 있는 경주는 인기마로 압축하고 가자. 그리고 터질 수 있는 경주에서 완벽한 대안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고배당으로 승부하자. 그게 유상한의 경마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에 편식이 없어요. 2배도 맞춰내고 3배도 맞춰내고 100배도 맞춰내고 200배도 맞춰내는 게 유상한의 경마입니다. 7경주는 그럼 노림수가 있는 배당마 2마리가 나와있다. 과감하게 고배당으로 승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8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판성 12마리 나와있습니다. 7경주와 8경주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큰 배당 노릴 거예요. 여기서도 과감하게 배당으로 승부합니다. 이번 골드시켓이 지금 다시 한번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는 모습, 그리고 사이즈가 있는 아마존 여걸이 걸음 재정비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모습, 그리고 기복은 보이고 있지만 배다리 미닝의 추임력, 거기에 강당기수 올려와 있는 6번 배다리 삼총사의 복병, 이런 편성은 저도 알고 있어요. 자, 하지만 제가 여기서 꼭 배당으로 노려야 될 승부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골든티켓이 선행을 나가던 아마존 여걸이 스타트부터 밀고 나오던 여기서는 그 2마리가 선두권에서 버텨내는 그림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기습 선행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유상한의 백판 배당마가 있고요. 얘네 2마리가 치고 나간다라고 하면 그 2선을 그대로 밀고 가면서 마지막에는 역전 우승까지도 노리고 있는 승부마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를 놓고 승부할 것이고요. 팔리는 말들 중에서 한 2마리 정도는 좀 추려놨어요. 사연 좋고 훈련 좋고 최적으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2마리 정도는 추려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판 배당마를 놓고 한방 막건, 그리고 후궁 막건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상 배당은요, 인기마와 붙여서 승부를 하기 때문에 7경주보다는 조금 배당은 덜 할 거예요. 7경주는 200배, 300배가 원틀 막건이고요. 이번 8경주는 30배대에서 50배대가 원틀 막건입니다. 저배당으로 승부하실 분들 8경주와 7경주 유상한과 함께 하시면 안됩니다. 하지만 함께 유상한의 눈을 믿고 유상한의 배당촉, 최근에 배당촉이 기가 막히죠? 그럼 배당촉을 믿고 승부하실 분들은 연속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럼 8경주도 아예 백판마들 중심에 놓고요. 제대로 된 승부 만들어야겠습니다. 부산 9경주입니다. 복산 4군 1300m 판성 12마리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레이스를 어떻게 풀어가 주냐 싸움에서 인기마로 끝나느냐, 아니면 인기마가 주저앉으면서 뒤에 올라오는 말들이 역전을 만들어내느냐, 그 싸움이에요. 박근만의 추천마지막 빅붓 57kg 충분히 극복한다. 마방의 자신감이다. 체크해줬고요. 4번 한라스카이가 직접 1600m 주저앉았지만 다시 1300으로 거리를 줄였어요. 1번 빅붓이 선행을 나가면 한라스카이가 외곽 2선이고, 한라스카이가 조금 무리해서 선행을 나가면 빅붓이 안쪽에서 바로 따라옵니다. 사실 얘네 2마리가 상대 말들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유현명 기수와 조인권 기수의 선행 경합이에요. 2 기수 모두 워낙에 말을 잘 타기 때문에 선행 경합은 피할 겁니다. 이런 인기마들 타고 좋은 마들 타고 둘이 미친듯이 경합해서 주저앉는다라고 하면 인류기수가 아니죠. 하지만 2 기수 모두 인류기수로서의 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부산에서 인류기수예요. 이제 경마장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인류기수로 성장하고 있는 2 기수가 미친 선행 경합으로 주저앉는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선행을 나가던 힘 안배를 할 것이다. 서로 힘을 안배하면서 3, 4코너를 돌아 나올 것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2마리가 뻗어갑니다. 뒤에서 올라오는 말들도 힘이 좋지만 이 2마리의 마지막 추임력도 기가 막혀요. 그렇다고 하면 1번, 4번 최저배당으로 뚫리겠지만 동반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으로 보고 있고요. 주저앉으면 올라올 수 있는 말들 3번 마초명운, 거기에 5번 성산 사이먼인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이 뛴 말들은 편성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조건, 비슷한 조건이면 성장세에 있는 말들을 조금 더 세게 읽어드리는데요. 그런 모습에서는 5번 성산 사이먼이 승급전이지만 마지막에
올라와 줄 수 있다. 이 말까지는 체크해 드리면서 구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10경주입니다. 2등급 2000m 12마리 접전이고요. 네, 이번 경주 지금 2등급인데 정말 쟁쟁한 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만큼 어느 정도 혼전도도 예상이 되고 있고 2000m 경주예요. 2000m. 그런 만큼 여기서 2000m를 버틸 수 있는 능력마. 게다가 능력도 능력이지만은 이런 장거리 경주에서는 역시 전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라스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앞에 가서 끝난다? 이것도 아니고 뒤에서 올라온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은 과연 그 중에서 정말 최적의 전개를 그릴 수 있는 놈을 찾는다라면 역시 어느 정도 해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만큼 제가 그 최적의 전개를 그릴 수 있는 그런 녀석을 찾았습니다. 그런 만큼 이 10경주에서 정말 능력과 전개로 상대들을 압도할 수 있는 최적의 전개만 그 녀석을 놓고 이번 10경주를 마무리 지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 현장 예상에 많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1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200m 12마리 접전이고요. 네, 이번 경주 오늘 준비한 마지막 최대 메인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자면은 12마리 중에서 한 6마리의 초반 순발력이 굉장히 빨라요. 우선 보자면은 안쪽에는 2번 드래곤라인, 3번 샴페인 파티, 또 외곽에 있는 7번 스팟, 톱 오브 더 월드, 10번 신비한 바람, 이렇게 해서 6마리 정도가 스타트가 빠르기 때문에 이것은 선행 싸움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등급 1200m에서 선행마들이 자기들끼리 지지붙고 싸우다가 무너지는 상황을 봤습니다. 등급은 다르지만 그와 비슷하게 지금 전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행마인데 굳이 붙잡고서 선용을 내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만큼 죽을 때 죽더라도 여기 있는 녀석들은 무조건 선행을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의 끝에서 무너지면은 라스트 날라올 수 있는 그런 숨겨진 녀석을 놓고 이번 경주를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만큼 11경주 제가 또 자신있게 준비했습니다. 그런 숨겨진 녀석을 놓고 이번 11경주를 정말 제대로 마무리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현장 예상에 많은 당부 부탁드립니다. 2월 10일 금요일마 박근만 의원의 연속 승부처 10경주와 11경주까지 확인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더욱더 탄탄하게 준비할 것이고요. 제가 오프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반부에는 많이 맞춰놓고 가야 됩니다. 그 맞춰놓은 거 갖고 중반부와 후반부에 유상환과 박근만 의원이 승부를 해드릴 거예요. 전반부에 맞춰놓은 거 갖고 제대로 후반부에서 승부를 만들어 가자. 그럴 수 있는 경마 1입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완벽한 승부로 적중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